앞에서 이제 안심백이라는 비료가 전 세계에서 이보다 더 느리게 녹는 비료는 없어요. 이것은 이 뒤에 안심백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그 설명을 할 테니까 이 속효성 비료는 수영이 필요할 때 그때 이 컨트롤 하시면 돼요. 가지 같은 거 길게 좀 빼고 싶고 그럴 때 하는데 나무를 키우려는 목적으로 주시면 안 돼요. 조경수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 때문에 이 질산만 들어가서 이 부피만 키우는 거니까 원형질 세포가 드러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윤산이 이제 원형질 세포를 늘리는데 이 나무 어디 카페를 가니까 윤산 주문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10만 평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정말 미쳐버리겠군. 윤산이 원형질 세포를 늘려주는 윤자인데 그걸 주지 말라고 하고 10만 평 하고 있어요. 그 사람 거 가서 보면은 나이는 나이대로 탔는데 이게 점수가 없어. 예? 그 사람은 항상 10점밖에 못 팔아. 15점짜리 못 팔아. 그 차이를, 이거, 인상과 질소의 차이를 몰라가지고. 10점하고 15점하고 가격이 3배인가 4배 차이가 나요. 그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10점은 보통 8만원, 목대로 하면 8만원, 7만원, 8만원 하거든요. 15점은 20만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는 거, 이 비율을 몰라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그 차이가 똑같은 세월에. 이제, 그래놓고 나무 안 끄면 가지는 해마다 나오잖아요. 꽉 차버리지. 그럼 이제 목표 끝났지. 이제 그것도 이제 전쟁에서 그것도 극복하는 방법이 있어요. LT는 뭐든지 가능해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예. 질소 비료가 굉장히 컨트롤을 잘해야 한다. 그렇게만 하시고, 복합이 전부가 아니에요. 태비가 전부가 아니고, 완전성 비료라는 것도 이제 아셔야 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두엄 줬을 때 식물이 직접 먹는 건 아니다. 이 땅속에 화학공장이 분해를 해서 남한테 옮긴다. 그 내용이에요. 이제, 이건 그 내용은 아까 넘어가요. 여기 보시면 내동성이라고 있어. 아까 내한성이 좋은데, 에? 왜 가운데서 못 키우냐. 나무마다, 한계 온도라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팽나무가 좀 뜨지 않습니까? 저기. 팽나무가 뜨는데, 서울에서 심어서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예요. 영하 17도 넘어가면 죽으니까. 물론, 이 지온이나 온도나 지온까지 다 올라가는 영하 17도하고, 잠깐 영하 17도하고 틀려요. 지온이 영하 17도로 떨어지면 저는 100% 죽어요. 기온이. 그러니까 추위가 계속 한 열흘 갔다 죽었다고 봐요. 내가 알기로는 부천 쪽에 팽나무 가로수로신 분들, 천주신 분들 알고 있는데, 그거 조금 걱정됩니다. 걱정이 돼. 부천이 하여튼, 이쪽이에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고, 지금 강원도 아주 추운 데서 안전적으로 심으려면은, 영하 30도에 버티는 나무들. 강원도 쪽은. 해야 되는데, 이제 아주 추운 지역은 추운 나무에 버티는 나무를 심어야 되고요. 이 자작나무가 강원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하 120도에서 죽습니다. 예? 그럼 어디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 우리 세계에 살 수 있다는 얘기. 북극도 영하 120도는 안 가잖아. 북극에다 꽂아서 된다는 얘기. 자작나무 키워가지고 북극에다 팔면 된다는 얘기. 예? 너무 심한가요? 자,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 참고하시고 설계를 해야 돼요. 자기 지역이 어디다 나무를 심느냐, 그런 것을 관점을 갖고 계셔야지. 어느 날 갑자기 재수없이 나무 다 팔 때 됐는데 다 얼어 죽어버렸어요. 사람 죽는 거예요. 속 타가지고.
모르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얘기. 아까 내 배롱나무 얘기랑 똑같은 얘기. 그러니까 강원도 쪽에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야, 일본 목련이나 느티나무나 티돌스나 떼종나무나 상수리나무, 떡갈나무, 마가목, 삼번나무, 자작나무인데, 이 마가목을 또 따뜻한 쪽에서 심으신 분들이 있어. 그거 안 되는 거야. 자작나무 밑에다 심으면 잘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 따뜻하니까 잘 된다? 절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얘네들이 그동안 120도에 버틸 수 있게 진화를 해온 건데, 따뜻한 쪽에 갔다가 크락하면 됩니까? 마가목 같은 경우는 한 2점대까지는 크더라고. 잘 크더라고. 3점, 4점이 넘어가면 안 커버립니다. 다시 진화를 시작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병도 많고. 추운 지방에 산 나무들은 병충해라는 것을 잘 겪질 않잖아요. 따뜻한 쪽에 훨씬 병충해가 많아요. 그럼 병충해 많이 오고, 야, 꽃도 제대로 안 피고, 열매도 제대로 안 달리고, 야, 그런 것들이 항상 이 기후 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나무가. 여기서 지금 산다만 지금 모르실 거예요. 산다가 애기동백이라는 거예요. 동백 중에 애기동백. 근데 산다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하 13도인데, 영하 13도가 뭐냐? 지금 이 눈 가지, 눈이 영하 13도고 가지가 영하 15도라 이거예요. 그러면 영하 15도가 왔어. 그러면은 가지까지 죽을 수가 있죠. 근데 영하 13도는 가지는 안 죽고 눈만 죽는다는 얘기. 잎은 당연히 그 눈하고 같이 가는 것이고. 그 내용만 참고하시고 가서 꼭 이거는 달달달 외우셔야 돼. 나무를. 그래야 딱, 그 전에 20년 한 사람도 이것만 있어도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만 있어도. 책자에 안 나와 있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은, 넣으라겠는데? 그건 없습니다. 응? 네, 없네요. 잘 찾아보세요. 없나? 진짜 없나봐. 예? 뭐 이거 프린트 해가지고 다다음 시간에 한 장씩 나눠드릴. 예. 그렇게 하고. 요거 지금 이 전체적으로 나무 우리가 이제 생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낮에는 광합성하고 탄수화물 저장한다. 아주 쉬운 거야. 이것만 알면 돼. 그리고 이 햇빛을 가리면 광합성을 못한다. 국민학교 1학년도 다 아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1학년도. 이것만 아시고 광합성을 못하면 나무가 안 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일한 양분이 이동이 된다. 어디로 이동을 시켜야 되냐? 우리는 밑으로 내려야 한다. 우리는 조경수는 무조건 내려야 돼. 이게 클수록 비싸니까. 요거 커봤자 아무 소용없어. 안 사요. 요거 커면 일식된 나무라고 해서 안 사. 뜬나무라고 그래요. 그런 나무고. 그러니까 안 사니까 아예 이쪽으로는 키울 생각도 말고, 위에 키우면은 잘라서 떼야 돼요. 화목으로. 나무 해야 한다. 진짜 나무꾼 되는 거죠. 그렇게 조경수 재배해야지 나무꾼 되면 안 돼. 예? 야, 그렇게 아시고, 야, 여기서 이 뿌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다시 발생하면 산소결핍으로 나무가 고사도 돼. 일은 못하는 건 둘째 치고. 그래서 고랑을 내실 때 깊이 낼 수 있으면 내는데, 너무 깊이 내면 이제 안 되죠. 양분이 도망가 버리지. 숲은 도망가 버리고. 토합도 계산해가지고 해야지. 나무 가까이 고랑을 딱 내버렸으면 그 토합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수분이 없어 죽는 거지. 그래서 나무 가까이 고랑을 깊게 내시면 안 돼. 내 고랑을 깊게 내라겠다고 그 나무 가까이 다 파버렸어. 그 나무가 살겠어요? 못 살지. 이렇게 깊게 내는데 잘 못 산다고. 토합을 무시해버립니다. 토합이 빠져버리니까 그냥 죽는 거, 수분 부족으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하고 멀리, 그래서 꼬랑이나 나무 최대한 멀리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뭐 30cm만 유지해주면, 15년 키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아시고, 미생물이 일을 하는 거지, 이 비료가 직접 공급이 되게 안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호기성 미생물을 할래야 나무를 빨리 키울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어요. 이 파종이라는 것이,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종이 어렵다고 그래요. 파종이 뭐가 어렵나요? 뿌려가지고 씨앗 나오면 되는 건데, 몇 가지 방법만 알면 돼요. 씨앗을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거기 안 되는 것이 파종이더라고요. 나는 정말 파종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파종은, 이 수분, 발화할 때 수분 80%하고, 온도 23도 맞춰주면 끝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어떻게 파종을 할 것이냐, 씨앗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우리가 시골 가면 벼 뿌리잖아요. 발화시켜서 뿌리잖아요.